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신경언어장애 연구실 박사과정생 김소은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The Emotional Verbal Fluency Task, A Close Examination of Verbal Productivity and Lexical Semantic Properties로 2023년 Rehabilitation 분야 상위 20%에 해당하는 Q1 SCI 저널인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에 2020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초록이고요.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언어 유창성 과제는 60초 동안 특정 범주의 단어를 최대한 많이 떠올리는 과제로 신경심리학적 평가에서 언어 능력, 의미 기억, 실행 기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존 VF 과제는 동물 혹은 가계 물건과 같은 감정과는 무관한 단어를 산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정 단어를 산출하는 감정 요청성 과제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감정 VF는 감정과 연관된 기억 검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신경학적 장애 환자의 감정적 정보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방구 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자선적인 기억을 회상할 때 감정적 강도가 낮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감정 정보 처리 및 회상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긍정 편향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긍정 단어를 부정 단어보다 더 많이, 더 쉽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언어 처리와 기억 회상에서 긍정 단어가 인지적으로 우위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현행 연구에 따르면 일상 언어에서 긍정 단어의 빈도가 높고 긍정적 정보가 부정적 정보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쉽게 회상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긍정 단어는 부정 단어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더 빨리 습득되며 더 구체적이고 더 쉽게 시각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감정 VF 과제 시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 편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감정 VF에서 긍정성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감정 단어의 어휘 의미적 특성이 단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첫째, 감정 VF와 비감정 VF 간 언어적 생산성 차이가 있는가? 이고 예상은 감정 VF는 비감정 VF보다 단어 생산성이 낮고 긍정적인 편향이 나타날 것이다. 입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감정 VF에서 생성된 단어의 어휘 의미적 특성이 기존 VF와 어떻게 다른가?인데요. 감정 단어, 감정 유창성 단어에서 생성된 단어는 더 긴 단어를 포함하며 긍정적 단어는 더 구체적이고 빈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학적 질환, 언어 또는 청각장애 병력이 없는 건강한 영어 모국어 화자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대상자들은 총 5가지 범주에 대해 유창성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때 범주 순서는 랜덤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각 과제는 60초 동안 진행되었으며, 사전 제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단일 단어로만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단어의 어미 변형을 사용하고 고유 명사 및 장소명을 제시하거나 이미 언급한 단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생산성 및 어휘 의미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언어 생산성 분석에서는 참가자들이 60초 동안 산출한 총 단어 개수 및 음절수를 측정하여 감정 VF와 비감정 VF 간의 생산성 차이를 비교하여 이를 통해 감정적 단어 생성이 일반적인 범주 단어 생성과 어떻게 다른지 평가하였습니다. 어휘 의미적 특성 분석에서는 워리너의 2013년 연구에서 구축한 감정 단어 코퍼스를 활용하여 참가자가 생성한 단어들의 정서적 가치, 각성도, 지배력뿐만 아니라 구체성, 심상성, 단어 빈도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참가자가 생성한 단어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감정 VF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적 정보 처리가 언어 생산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테이블 2는 각 육찬성 과제에서 생성된 단어들의 어휘 의미적 속성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표로 참가자들이 생성한 단어들이 감정적 의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성도의 경우 부정적 감정, 범주의 단어들이 가장 높은 각성도를 나타내어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배력의 경우 행복 범주의 단어들이 가장 높은 지배력을 보였으며, 슬픔과 부정적 감정, 범주의 단어들은 가장 낮은 지배력을 가졌습니다. 구체성 및 심상성 측면에서는 동물 범주의 단어들이 가장 구체적이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특성을 보였으며, 슬픔과 부정적 감정의 범주 단어들은 추상적이고 심상성이 낮았습니다. 습득 연령 및 단어 빈도의 경우 부정적 감정과 슬픔 범주의 단어들은 늦게 습득되었으며 행동 범주의 단어들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감정 VF에서 생성된 단어들의 특성이 일반 범주 단어들과 어떻게 다른지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효과 선형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범주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참가자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랜덤 효과를 포함하여 개인차를 고려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큐키의 포스터 검정을 활용하여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감정 VF와 비감정 VF 간 언어 생산성 차이와 감정적 단어들이 가지는 어휘 의미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어펜딕스에는 각 범주별 가장 빈번하게 산출된 15개의 단어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 VF와 비감정 VF에서의 단어 생산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동물 범주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생성되었으며 행복 범주는 슬픔과 부정적 감정 범주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음절 생산성의 경우 동물 범주가 가장 높았으며 행동 범주는 가장 짧은 단어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감정 VF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며 특히 부정적 감정 범주에서 더 적은 단어가 생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정서 가치에서 행복 범주의 단어들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 감정 범주는 가장 부정적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각성도의 경우 감정적 요청성 과제에서 생성된 단어들이 일반 VF보다 더 높은 각성도를 보였으며 특히 부정적 감정 범주의 단어들이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배력은 행복과 행동 범주의 단어들이 강한 의미를 가졌으며 슬픔과 부정적 감정 범주는 더 수동적이고 약한 의미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감정적 단어들이 정서적 강도와 의미적 속성에 따라 다르게 분포함을 보여줍니다. 구체성 및 심상성 측면에서는 행복 단어들이 더 구체적이고 쉽게 연상되는 반면 부정적 감정 단어들은 추상적이었습니다. 습득 연령 및 단어 빈도의 경우 부정적 감정 단어들은 평균 7세 이후에 습득되는 반면 긍정적 감정 단어들은 더 일찍 습득되며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긍정적 감정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고 친숙한 반면 부정적 감정 단어들은 보다 추상적이고 늦게 습득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의 키 파인딩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 VF 과제에서는 긍정적 단어가 더 쉽게 생성되며 긍정성 편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감정 VF는 비감정 VF보다 더 긴 단어, 더 복잡한 단어, 다음절 단어를 더 많이 생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셋째, 부정적 감정 범주의 단어들은 감정적 강도가 더욱 다양하며 감정적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긍정적 감정 단어들은 더 구체적이며 더 일찍 습득되어 언어 수행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적 단어들이 비감정 VF에서 생성된 단어들과 구조적으로 다르고 감정과 언어 생산성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 결과는 언어 기억 및 감정 정보 처리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임상적 의의가 있습니다. 긍정성 편향 감소는 감정 단어 처리 및 회상 결함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동물 범주와 감정 범주를 비교하여 의미 기억 손상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 VF에서 모두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감정 회상 및 감정 정보 처리 결함을 시사할 수 있으며 긍정 VF에서 부정적 가치의 단어가 생성되는 경우는 드물며 이러한 현상이 빈번할 경우 감정 정보 처리 이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감정 VF는 단순한 단어 생성 과제가 아니라 언어 및 감정 정보 처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감정 VF 과제에서 긍정성 편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감정 VF가 비감정 VF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감정 VF 과제에서 생성된 단어들은 일반 유창성 과제인 동물 행동 VF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으로 다르며, 단어 길이 및 복잡성이 언어적 생산성 분석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코퍼스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감정 단어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감정과 언어 처리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 VF 연구의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감정적 유창성 과제의 평가 및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하는데요. 참가자 수가 25명의 적은 수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고, 영어 모국어 화자로만 구성된 연구이므로 다른 언어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언어 및 문화권에서 감정 VF 패턴을 비교하고 EEG 및 FNIRS 등의 신경생리학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연구에서는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